네, 간밤에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화 양당이 좀 합의를 봤죠. 네, 아마 이 박정식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텐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민주공화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8시에 표결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썸머타임이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아마 표결을 할 것 같은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4,800억 달러를 갖다가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하겠다. 그러니까 12월 3일까지 이걸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현재 그 미국의 부채 한도가 28조 8,80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12월 3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이게 시간만 늦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폴리티코가 분석한 걸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아마 이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까지 연장한다는 것 자체는 서로 간에 협상하지 않은 그런 뜻이 포함이 돼 있고 또 만약 12월 3일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실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연말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된 악재는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뉴욕시장과 관련해서 좀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뭐 민주당 그리고 공화 양당에 대한 합의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부채 한도 관련한 이야기도 또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분과 또 말씀 좀 이어봤는데요. 일단 또 그에 이어서 또 국제 유가 또 관련한 소식도 좀 전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 반등을 했죠. 그 이유는 전략 비축률을 풀지 않겠다라고 미국 정부가 그런 뜻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전략 비축률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멕시코만 인근에 저장돼 있는 6억 1,780만 배럴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양입니다. 만약에 전략 비축률을 풀게 된다면은 국제 유가는 틀림없이 떨어지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루에 부족량이 금년 겨울쯤 해가지고 110만 배럴쯤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6억 1,780만 배럴을 가지고 이 수급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충격적인 사실 전략 비축률을 푼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1년에 한 번 푼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국제 유가가 100달러에 육박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간다면은 이 전략 비축률 얘기는 아마 끊임없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고용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우리 또 박정식 전문가가 좀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고용지표 발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저께 ADP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민간 부분 고용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고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도 적고 전주보다도 적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될 노동부의 비농업 분야 신규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략 한 50만 명 정도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쇼크 수준으로 그러니까 뭐 한 3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은 테이퍼링은 연내 실시될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고용 지표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공급망 병목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인력난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 대신에 고용이 늘어난다면 테이퍼링이 11월 내지는 12월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그런 양측면이 있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고용시장과 관련한 이슈도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뭐 코로나 이후에 또 뉴욕을 또 월가로 떠나는 금융사들이 이제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캐시우드가 뉴욕을 떠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 본사를 갖다 뉴욕에 있는데 월가에 있는 본사를 폐쇄하고 플로리다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신들은 전통적인 월가의 금융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리콘밸리의 정신을 가진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월가의 그 금융기관들이 플로리다로 가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그쪽에다가 주요 부서에 사무실을 갖다 임차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세금입니다. 플로리다는 세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옮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월가에 있는 것보다도 스타트업에 더 가까운 데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